연말정산 시즌이 바로 시작됐다. 나중에 내가 노후에 늙어서 월세는 못 받지만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심지어 10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와! 일석삼조, 세 마리 토끼? 아니 뭐 14마리 월급이라고 하는데 세금 또 내? 없어, 돈 없어. 세금 언제까지 난 세금만 내? 정부에서 단 혜택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꼭 하나 장만할 겁니다. 꼬마 빌딩 꼭 장만할 거예요. 이런 거는 학교에서 진짜 안 알려주잖아요. 금융 상식이나. 실제로 제가 일하다가 너무 바빠서 손님들 건 다 잘 처리해줬는데 제 걸 못하고 퇴근한 거예요. 연말에 성과금이 빵빵 터져가지고 연초부터 돈 뜯기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안녕, 승깔리입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머, 날씨 왜 이렇게 추워요? 지금 영하 4도인 것 같고 너무 추워서 졸리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잠이 딱 깨면서 이제 연말정산 시작됐구나. 연말정산 시즌이 바로 시작됐다. 11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지금 우리 이제 돈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인데 맨날 나는 뗐다? 나는 토해냈다? 친구들은 다 돌려받고 나보다 연봉 높은 팀장님, 부장님도 다 돈 돌려받았는데 난 여태까지 맨날 돈을 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험, 방카슈랑스 업무를 담당했을 때 제가 그 해에만 표창을 4번 정도 받고 뭐 승진 가점을 다 채울 정도로 정말 일을 잘하고 내용을 잘 알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타사의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내용 알고 계셔야 돼요 라고 찝어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많이 알아봐서 필요가 없어. 저는 여러분들께 요점만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고 무엇보다도 가입을 해서 저축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나중에 노후에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액공제. 세금을 토해내지 않고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지만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조금 그래도 금융상품 중에 조금 우리가 다가가기 쉬운 조금 이해가 될 만한 이름인 것 같아요. 연금, 펜션. 나중에 내가 노후에 늙어서 월세는 못 받지만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축, 세이빙, 돈 저축하는 거. 바로 연금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 했을 때 아무런 지식이 없고 잘 몰라도 연금저축 정도는 많이들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연금저축도 사실 뭐 세밀하게 나누면 3가지로 나뉘어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고 신탁은 은행에서 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펀드는 증권사에서 들 수 있는 거고 보험은 보험사에서 들 수 있는 거겠죠. 요즘 보험은 은행에 가셔도 드실 수가 있어요. 한 지점당 2명까지는 보험 업무를 하실 수가 있고 가입도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교보생명, 뭐 하나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이런 데서 내가 연금저축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 설명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용어 정리 조금 해드리자면 세액공제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인데 내야 되는 세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900만 원만 여태까지 세금을 냈다. 라고 한다면 난 1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토해내는 것.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봉 5천이고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올해 우리 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서 1,100만 원을 이미 난 냈다. 라고 한다면 난 1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세액공제라는 건 내가 세금을 만약에 아까처럼 100만 원 토해냈을 때 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럼 70만 원만 내게 되는 거고요. 100만 원을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데 내가 1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했다. 그러면 나는 심지어 10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꼼수는 아니지만 내가 세금을 내는 거를 막는 절세 꼼수? 합법적인 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 좋은 거는 저축도 되고 나중에 노후 연금도 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세액공제 세금을 토해내는 걸 막아주는 일석삼조 3마리 토끼 잡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를 아주 사회초년생들한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모든 한도를 가입하라는 거는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 정규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습으로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2011년 전이니까 연봉이 높지가 않았어요. 3,7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당장 내일 풀칠하기도 힘들고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적금 하나 붓기도 힘든데 이 연금저축 저는 당연히 생각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토해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연봉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저의 같은 회사 분들은 이제 다 1억이 넘어섰으니까 그분들은 그때 당시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뭐 이건 당연히 넣고 300만 원, 그때 당시에는 총 700만 원까지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더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700만 원을 돈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난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고 향수 살 돈도 없고 가방 살 돈도 없는데 무슨 400만 원을 더 내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세금으로 100만 원 토해내느니 200만 원 토해내느니 300만 원 토해내느니 내 연금저축, 내 저축 계좌에 돈을 넣겠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내가 저축, 차곡차곡 저금통에 저금하듯이 돈을 모으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다 입금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보니까 저는 사실 많이 토해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연봉이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기도 했고 저는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많이 쓰고 생활저축도 활용을 했고 소장펀드라고 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펀드에도 옛날에 가입을 해놨었고 그 다음에 주택원리금 상환 이런 것도 늘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연봉이 조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금을 토해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10년이 넘는 직장생활 중에 토해낸 적은 한 번 정도밖에 없었을 정도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평상시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아니 뭐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데 세금 또 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없어, 돈 없어. 세금 언제까지나 세금만 내? 정부에서 받는 혜택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라는 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사업자분들은 이제 4,500만 원 소득 기준이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5,500만 원 기준이에요. 근데 연봉이 1억이건 2억이건 이 상품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냐라는 거 기준점인 거지. 이 연봉 5,500만 원, 사업자 4,500만 원은 그 얼마나 세액공제 받는 기준인가 요거인 거지. 연봉이 억 단위 되는 고액 연봉자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직장인분 5,500만 원 이하 분들은 지방세 포함해서 내가 낸 금액의 16.5%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분들, 그다음에 사업자분들 4,500만 원 소득 이상이신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거 설명 안 드릴 거예요. 헷갈릴 거니까 연금저축 보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연간 600만 원까지 입금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은 가능해요. 입금은 가능한데 세액공제 되는 거는 600만 원까지니까 저는 600만 원 정도로만 맞추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까지 되는데 아까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로 세액공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99만 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 5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이 올해 이자가 99만 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특판 적금이 아니라 이건 미친 특판 적금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5,5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총 79만 2천 원 이자가 나오는 적금을 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5%, 13.2%. 이게 10% 넘는 적금은 시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적금을 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건 나중에 연금으로 받잖아요. 지금 우리 뭐 건물 있으신가요? 월세 땜빵따박 받으시나요? 아직은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물론 우리 나중에 받을 거예요. 우리 꼭 하나 장만할 겁니다. 꼬마 빌딩 꼭 장만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 불안한 노후. 그런데 이 연금저축을 가입을 해두면 세액공제도 받고 적금해서 저축도 생기면서 나중에 내 불안한 노후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얘가 특판 고금리 적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사실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이 연금저축보험으로 인해서 즉 비과세의 다른 저축보험 말고요. 내가 세제 혜택,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으로 인해서 내가 연금 받는 게 1년에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3.3%에서 5.5%로 아주 저율과세, 분리과세에서 끝나는 거예요. 15.4% 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창 창창할 때 젊었을 당시에 이 상품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세액공제, 내가 냈던 금액의 13.2% 혹은 16.5%로 따박따박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즉 그렇게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10%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과세 이연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늦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건데 요거를 또 15.4% 넘게 떼는 것이 아니라 3.3%에서 5.5% 아주 저율과세로 끝난다는 점 해서 너무너무 좋고요. 요거는 근데 깨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깰 수도 있고 깨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이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13.2%, 16.5%뭐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았으나 지금 깨게 되면 어쨌든 그걸 거의 다 토해내고 혹은 더 토해내고 하기 때문에 엄청 이득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모든 저축을 할 때는 깨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깨려고는 안 하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입하고 나서 5년이 좀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도 나중에 수령하는 기간이 만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서 그냥 걔네가 주는 돈 따박따박 받는 것이 가장 세금을 안 내고 또 세제 혜택도 젊었을 때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FC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회사에 막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와가지고 이거 좋아요 그냥 가입하세요 이거 적금 10% 넘는 적금이랑 똑같아요 라고 하시면 뭐 아예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깨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가입하고 나서 5년은 지나야 되고 근데 보통 이거 납입기간 10년, 20년, 30년 가져가시고 직장생활 그렇게 오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5년 정도는 다 유지를 하실 것 같은데 한 번에 타고 나중에 한 번에 깨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론 돼요 세금을 많이 떼서 그렇지 이거를 55세 이후에 그냥 연금으로 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돈을 손해를 안 보고 세제 혜택을 보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도 인출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약간담보대출은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적금 담보대출 혹은 보험 약간대출 요거 쓰시는 거 좋아요. 깨면은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되고 어쨌든 이자가 많이 안 붙기 때문에 게다가 내가 돈을 잠깐만 쓸 거다 하신다면 당연히 보험 약간대출 쓰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현금성 자산이에요. 뭐 펀드나 운용수익이 있거나 변액보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그냥 그대로 현금 자산의 값어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담보대출 쓴다 그러면 금액도 상당히 많이 돼요. 아마 뭐 아주 초반만 아니라 그러면 한 70%에서 90%까지는 담보대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현재 이번 달 공시율에서 플러스 한 1.5%만 가산이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3%다. 3%로 운용이 되고 있다. 근데 내가 잠깐 한두 달 정도 보험 약간대출 쓰고 싶다. 그러면 4.5% 정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금리는 1.5%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환급성이라고 해야 되나? 융통성 있게 쓰시기에 너무 좋은 효과가 있고요. 저도 지금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일부 쓰고 신용대출 일부 쓰는데 지금 보험 약간담보대출이 훨씬 싸서 그거를 1000만 원 정도 더 일부러 쓰고 있을 정도예요. 신용대출을 갚아버리고 이렇게 환급성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은 내가 이게 뭐 연간 600만 원까지 된다라고 해서 50만 원 들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한 20만원? 뭐 30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저 역시 맨 처음에 10만원짜리 들었었고요. 중간에 저는 이제 어차피 내가 직장생활 요 정도는 하겠다 싶어가지고 기간을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납입 금액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나의 뭐 DIY 상품처럼 나 맞춤 상품처럼 그냥 어플 들어가서 아니면 뭐 창구 방문해서 뭐 고객센터 전화해서 납입기간 변경해주세요. 그러면 딱 납입기간이 뭐 5년에서 10년으로 다 바뀐다든지 그게 되게 어느 때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당장 이게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나이 든 시기 아니면은 그게 바꿀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보험 납입 금액 이 연금저축 납입 금액도
내가 맨 처음에 10만 원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400만 원까지 됐었으니까 연간 월 34만 원 정도 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액공제 한도가. 그러면 내가 월 10만 원씩 내고 있었으니까 좀 더 내고 싶은데 라고 해가지고 뭐 30만 원으로 변경할게요 이러면 원래 연금저축 상품들은 내가 처음 가입한 시점부터 쫙 30만 원으로 변경을 하는 것처럼 바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년 지났으면 5년 동안 20만 원을 다 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돈은 없는데, 그리고 나 그렇게 거대하게 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잘 못했었는데, 이 상품은 딱 지금부터 내가 지금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 납입 금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변경하는 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 맞춤 상품이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동생들 혹은 친구들,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이런 거는 학교에서 진짜 안 알려주잖아요. 금융 상식이나 이런 금융 상품, 경제 교육 이런 건 우리가 진짜 잘 안 받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했어도 공부를 못했어도 커리어 응원으로 진짜 열심히 살고 그 분야에서 진짜 일 잘하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 친구들인데도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거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다 이해해서 이런 거구나 따다다닥 저보다 더 잘하게 되거든요. 20만 원짜리 가입을 했는데 추가 입금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연금저축은. 그래서 내가 20만 원 했는데 매월 20만 원씩 더 추가 입금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월 40만 원으로 쭉 맞출 수가 있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35만 원 정도로 아예 가입을 해놨었는데 원래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00만 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연간 420만 원 냈으니까 180만 원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올해 연말 12월 30일 전까지 아무 때나 어플로 들어가서 추가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좋아요. 저는 날짜 언제까지 해야 되지? 연말정산 내년에 하는데 그럼 내년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다. 지금 영업일,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일하다가 너무 바빠서 손님들 건 다 잘 처리해줬는데 제 걸 못하고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 해의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추가 입금 연금저축에 더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세액공제 받는데 어떡하지? 해서 막 6시 되기 전에 막 보험사 이런 데 고객센터 전화해보고 하니까 12월 31일 전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는 세액공제를 그 해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가입을 했다고 해도 연말에 성과금이 빵빵 터져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나는 12월 31일 전까지 어플 들어가서 추가 입금을 하면 되고, 또 좋은 점은 우리가 이왕이면 이자를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이거 나중에 연금 타고 이럴 때도. 참고로 내가 20만 원 계약을 들었는데 20만 원 추가 입금한다. 그러면 이 추가 입금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거의 떼지 않고 이자가 붙기 때문에 환급성도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중에 많이 나오는 거죠. 내가 1원이라도 돈 많이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간 6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월 50만 원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월 50만 원 내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는 단기 적금, 1년 적금, 2년 적금, 3년 적금, 혹은 ETF 이런 거 넣을 것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 50만 원 다 하실 필요가 없고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입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 입금 꼭 활용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계약해달라고 해도 절대 34만 원 이런 거 다 안 했었어요. 무조건 20만 원, 30만 원 해서 추가 입금 활용하는 거 다 알려줬고, 직장인들이 이게 엠빵에서 돈이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달도 있고 또 부자달도 있고 하니까 그지달에는 20만 원, 30만 원 조금씩 넣으면서 연명하다가 부자달이 가끔 되거나 성과금이 터지거나 이러면 그때 딱 넣으면 돼요. 연말에 보통 정신 차리고 막 넣기 시작하거든요. 당장 돈 내야 될 한두 달 내 미래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가 60살, 65살 돼서 이 연금을 드디어 받기 시작할 때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았던 이 상품으로 인해서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안 넘어야지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12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승가이드 채널도 보고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재테크 유튜버 분들 많이 봐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종합소득 너무 많이 내요. 건물이 몇 채 있고 따박따박 월세 나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종합과세 내면 너무 싫다. 난 종합과세 내기 싫어. 너무너무 분리과세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종합과세 해도 별 귀찮으니까 그냥 받을래 그렇게 해도 되고요. 1200만 원 넘게 내가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15%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점 해서 이 상품에 대한 단점이 진짜 많이 완화가 됐고 장점이 더 극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저축, 그 다음에 뭐 소장펀드, 신용카드 뭐 많이 있어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연말정산 혜택 보실 수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정말 제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도 제 동생도 다 가입할 만한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잘 내용을 몰랐었는데 오늘 새롭게 아신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해서 추가 입금도 하고 우리 2023년 초에 연초부터 돈 뜯기는 일 없도록 합시다. 돈 좀 그만 뗍시다. 도대체 세금만 내고 언제 받아보냐. 우리 세금 내지 말고 토해내지 말고 많이 받아봅시다. 그럼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디테일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안녕. 끝난 줄 알았지. 승깔류의 요약 정리 한 번 더.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은 올해부터 600만 원까지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13.2% 혹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내 연봉이 5,500 이하면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내 연봉이 5,500 이상이다. 그러면 79만 2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즉 판적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이연 효과, 세금을 그때 내는데 3.3에서 5.5%밖에 안 낸다. 연금 연간 1,200만 원까지만 받아야 하는 조건. 그리고 요거는 가입하고 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입하고 나서 5년이 지나야 되고 연금은 만 55세 이후 수령해야 한다. 그리고 중도 인출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험약관 대출은 쓰실 수가 있는데 많이 쓰실 수가 있고 금리도 조금밖에 가산하지 않는다. 좋은 거는 추가 입금이 된다. 그 해에 12월 31일까지 어플로 밤 12시 되기 전에 추가 입금하면 그것도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진짜 끝! 요약 정리 잘했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